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창고와 철근 콘크리트가 같이 있는 거예요. 철골 구조와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복합적으로 있는 건물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건물의 가격을 합쳤을 때 당연히 건축공사 비용이 좀 줄어든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미쳐야 미친다 강성의 나큐노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까지 명절 연휴였죠. 어제 저녁에 카톡을 남겼죠. 어리버리까지 말라고. 쉬다가 와가지고 아프지 말라고 문자 장난을 넘기고 오늘 출근했는데 오늘 굉장히 바쁘네요. 일단 앞전 영상에서 제가 상 받은 거 조금 올렸는데 축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곧 1년이 됩니다. 그런 시점인데 니 벌써 1년 됐나? 네. 들어보라. 와, 벌써 1년이 됐네. 와, 니는 벌써 1년 됐나? 자, 1년 된 계기로 감회를 새롭게 다지고자 제가 처음 리모델링 했던 현장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부터 어려운 공사를 했다고 하는 게 맞겠죠. 재생건축, 리노베이션이라고 그러죠. 재생건축이 굉장히 힘들어요. 단층 건물일 경우에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든 이제 설비, 전기 이런 부분을 엮어서 진행할 수가 있지만은 그쪽이 지금 5층 건물인데 호텔이에요. 그전에도 호텔로 이용됐었고 그때 당시에 외부의 디자인 요소를 가미한다기보다 리노베이션 건물이었기 때문에 발굴 작업한다고 굉장히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직접 현장에 뛰었으니까요. 그 힘들었던 그 시절을 좀 상기하고자 그 현장에 방문해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공개하는 그런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박준혁이는 이렇게 처음 시작했구나, 아, 어려운 거 시작했네, 또는 아, 엉망이네, 뭐 이렇게 말씀들 하시겠죠. 이제 건축주분하고 통화를 해봐야 되겠지만 매출도 굉장히 좋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박 대표가 바로 일상을 어떻게 지내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인스타로 다이렉트 메시지가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양치하는 것부터 바로 일과를 촬영을 한번 해볼까 해요. 그것도 어느 한 날을 잡아서 브이로그 촬영을 해보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앞전 시간에 보여드렸던 79.64평 창고동이 있고요. 그리고 카페와 사무실동이 있는 그 건물에 대한 견적서를 제가 작성을 해서 건축주에게 드렸습니다. 건축주에게 드릴 때 오차가 조금 있어서 그거를 좀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서 견적을 새로 잡아서 보내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건축주도 볼 것이기 때문에 출발! 견적서고요. 5월 23일날 건축주분에게 전달했고요. 건물 면적이 79.63평입니다. 카페와 사무실이 한 30평 정도 되고요. 창고 시설이 한 50평 정도 됩니다. 자, 원가 계산서에는 재료비 2억 1천만원, 노무비 8,995만 9,493원, 경비 2,387만 6,968원 해서 3억 2,400만원이 공사비가 되고요. 그에 따른 보험료가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윤과 일반 관리비는 제외시킨 견적서입니다. 총괄표 한번 볼게요. 이 말투를 이렇게 하지 말라는데 좀 담백하게 좀 해라던데. 담백하게 한번. 단백질 넣고 닭가슴살 신청해야 되는데 운동을 요즘 많이 해가지고 건축공사 하는데 들어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있고요. 무대 공사, 설비공사, 전기공사에 대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전기공사가 어떻게 보면 조금 비싸다고 볼 수 있어요. 평수는 작지만 각 호실별로 전기가 다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 사무실 전기 따로, 카페 전기 따로, 카페 조명 따로, 사무실 조명 따로, 공장동 전기 설비. 그렇다 보니까 전기 쪽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공사에 대한 평단가는 299만 2,782원이 나와 있고요. 인테리어 공사는 35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건축공사에 대한 평단가가 299만 원이다. 이게 왜 금액 비중이 조금 줄었냐면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필로티 구조의 집과 그 위에 주택이 있을 때는 필로티라도 60에서 80%의 가격은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건축주분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창고와 철근 콘크리트가 같이 있는 거예요. 창고 스틸 구조죠. 철골 구조예요. 철골 구조와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복합적으로 있는 건물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건물의 가격을 합쳤을 때 당연히 건축공사 비용이 좀 줄어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철골 비용이 철근 콘크리트 공사 비용보다 저렴하잖아요. 그죠? 예컨대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330만원의 평당가가 나왔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철골 구조는 한 270만원, 260만원 쪽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개를 믹스를 했을 때 평균가를 내보면 300만원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철골 구조와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같이 있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부대공사에 대한 평당가, 설비공사에 대한 평당가, 전기공사에 대한 평당가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공사에는 조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평상시에는 이제 계획에 따라서 전기 조명은 변경될 수 있다 라고 건축주랑 협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조명도 외부 조명, 내부 조명, 지중등, 매입등 모든 조명을 다 포함시킨 금액에서 견적을 잡아달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 포함시킨 가격입니다. 집계표로 넘어갔을 때 건축공사에 대한 비용이 짜르륵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대공사 금액, 설비공사에 대한 금액, 상세표로 한번 넘어갈게요. 규준틀, 현장 정리, 콘크리트 모양, 준공 청소 비용, 폐기물 처리 비용 나와있죠. 예매우기와 단열재 설치까지 토공사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공사죠. 콘크리트 토탈 물량이 298.41루베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또 팁을 드릴게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노출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노출 콘크리트 건물의 경우에는 레미콘의 질에 따라서 노출 콘크리트 모양이 잘 나오고 윤기가 나고 안 나고 차이가 있습니다. 윤기에 대한 문제는 거푸집에 대한 문제이겠지만 바이브레이더를 많이 쑤시게 되면은 자갈이 밑으로 다 밀집돼 버려요. 그래서 시멘물은 또 다 빠져버리고 그러면 자갈만 덩그러니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물곰보라는 게 있어요. 물곰보가 쭉쭉쭉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A급 자재를 쓰는 거예요. 거푸집도 A급 자재를 써야 되고 레미콘도 교량을 만드는 데 쓰는 자갈 굵기도 조금 얇고요. 강도도 좀 세고 그런 자재들을 써야 된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바이브레이터를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쑤셨다가 빼는지. 제 옛날에는 옆에서 초시계 들고 있었어요. 초시계 넣어라 하면 넣고 초시계 딱 하면은 시간 되면 빼라. 이제 시간 주기나 간격도 중요하기 때문에 스킬이 중요하다. 아무래도 이제 자재가 좋으면 1급 콘크리트를 쓰게 되면 일단은 조금 더 올라가게 됩니다. 기존 금액보다 제가 해보니까 한 35평 기준에 돈 한 200만원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0만원 더 주고 조금 더 좋은 자재 써서 좀 더 이쁘게 나오는 게 낫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거푸집 설치와 철근 자재비, 철근 가공 조립비, 거기에 따른 부자재들 자 산정한 금액들입니다. 철골이 있어요. 철골 창고 부분에 대한 철골이 있어요. 앞전에 철골 물량 계산하는 법 알려드렸죠. 똑같은 재원이 있어요. 200에 200에 8에 12, 250에 125에 6에 9 뭐 이렇게 규격이 다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나눔으로 해서 재원표 다 나눠 가졌습니다. 재원표에 보면은 이 해당 규격의 HB이 1m당 몇 킬로인지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규격에 몇 메다인지만 산출하면 몇 킬로그램이 들어가는지 바로 답이 나오겠죠. 자, 그 몇 킬로그램이 들어가는지 알게 되면 단가만 적용해 버리면 바로 물량 산출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길이를 다 재해서 킬로그램으로 다 변경을 시켰고 그 킬로그램으로 변경시킨 자재들을 단가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가표가 작성이 되었고요. 판넬 공사, 자 외벽 판넬과 지붕 판넬 그리고 내부 벽체 판넬이 있어요. 외벽 판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좋은 재질의 벽체를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지금 잡혀 있는 금액입니다. 조적 방수 석공사에 대한 금액이 적혀 있고요. 창호공사 주 1동과 부 1동에 대한 창호공사 금액을 산정해 놓았습니다. 유리공사는 유리난간 때 적용했고요. 미장, 기기 미장
중요하죠. 이제 바닥 샌딩을 하기 위해서는 피니셔 마감이 되어 있어야 먼지가 덜 날리고 자갈의 알맹이가 더욱 알차게 나오게 돼 있어요. 기계 민장을 안 돌리게 되면 샌딩 작업을 할 때 바닥이 퍼석퍼석 이제 먼지가 많이 날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까내야 되고, 많이 까내면 많이 까낼수록 돈은 또 더 들고, 그래서 한 번 할 때 피니셔 마감을 야무지게 완전 빡빡하게 날 새도록 기계 히니셔를 돌립니다. 도장 공사에 대한 내부 도장 공사입니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잡철물 공사에 대해 나와 있고요. 내부 마감 공사, L형 벽이 있죠. 이제 조경, 공통 가설 공사, 우오수 갈로 공사, 갈로 터파기 하는 거, 우수 갈로 공사하는 거, 오수 갈로 공사하는 거에 대한 비용이 나와 있고요. 대문 및 담양 공사는 없습니다. 옥외 배관 공사, 바깥에 배관을 공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장비대랑 포함이 되어 있겠죠. 장비 및 위생기구 설치 공사입니다. 팬이 있고요. 양변기, 세면기, 샤워기, 소변기, 수전 등등 있겠죠. 자, 이런 기계들을 설치하는, 도기류를 설치하는 금액과 비용들 정해져 있고요. 건축주가 보일러를 설치를 또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보일러 공사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도기류에서 나오는 물을 건물 내부에서 위생 배관 공사를 합니다. 그 위생 배관 공사에 대한 금액 적혀져 있고요. 소화기, 그리고 전기, 전등에 대한 공사 비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세표를 토대로 집계표가 완성이 되고, 완성된 집계표에 따라서 총괄표가 완성이 됩니다. 총괄표를 보시면 평단가에 대한 금액, 기타 등등 단가표들이 다 정리되어 있죠. 그리고 원가 계산서, 이게 갑지죠. 노무 및 기타 등등 들어간 갑지가 펼쳐져 있고요. 견적서 정리해서 건축주에게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페와 사무실 30평, 그리고 창고시설 50평, 그게 총 79.63평에 대한 건축공사 비용에 대해서 얄짤없이 공개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들어가는 비용들,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없게끔 견적을 잡아내는 게 1순위고요. 저희가 설계하고 저희가 건물 짓는 현장들의 경우에는 견적 내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험할 수 있는 부분, 디자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 마감을 어떻게, 이런 거를 설계 단계에서 미리 다 정해놓고 우리 머릿속에 다 그려가면서 견적서를 빼기 때문에 견적을 빼기가 쉽고 오차 범위도 굉장히 작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이 해당 건물의 건축주분께서는 굉장히 이제 건물에 대한 애착이 높으셔가지고 하루에도 10개씩 막 요청사항이 오세요.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아예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돈을 떠나서 디자인의 문제 때문에 암만 비싸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꼭 필요하고 디자인에 해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거진 다 해드려요. 아무래도 따님을 위한 카페인데 건축주를 위한 카페를 짓게 되면 모르잖아요. 이게 찻집이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감성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저희도 어드바이스 해드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프로젝트 공사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건축주가 관심을 많이 가지면 오히려 좋은 점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도 사람이니까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걸 할까 말까에 대한, 이렇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건축주께서 다 들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애착을 가짐으로써 건물이 좀 더 이쁘게 나온다면 건축주 마음도 굉장히 뿌듯할 거라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도 뿌듯하고요. 작품성 있는 건물을 조금 더 예쁘게 짓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도 노력할 테니까요. 이런 영상도 계속 올리도록 할게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늦게 받아가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것들을 다 들고 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 배울 때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챙겨가시고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000명 되고 싶어서 지금 이게 전문 채널이라서 구독자 수가 진짜 안 늘어요. 진짜 안 느는 거는 확실히 저도 이해도 하고 인정도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구독하지 않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10,000명까지만 어떻게 좀 해봅시다. 한번 욕심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